예, 안녕하세요. 김현장 법률사무소 이철원 변호사입니다. 자료 띄우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대재해법과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 산하안전보건법의 관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이 의무에 위반해서 소정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법인 등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등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을 통해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직 문화, 안전 관련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대표이사의 처벌, 즉 경영책임자의 범위입니다. 법 2조 9호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법에 따라서 이 경영책임자는 4조에 따라 각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1호 및 4호의 의무가 중요한데요. 1호 의무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이고 4호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말합니다. 그 이외에 2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준 경우에도 경영책임자는 제3자, 즉 수급인이나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책임자가 제3자의 종업원에 대한 의무는 그 해당 법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최근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시행령 내용에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사실 회사, 선박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들어오냐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특별한 조항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 4조 1항 1호에 관련해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마침을 설정할 것, 또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할 것,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종사자 의견 청취하고 개선 조치할 것, 재해 예방 조치 및 능력 및 기술,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등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저희 선사들의 관심이 되는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리스크로는 경영책임자,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중과실 같은 경우에 문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회사안전법, 선박안전법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는 사업장,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 및 보건의 기준 확립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그 주요 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유해, 위험방지 조치,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 처벌 규정으로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 목적은 산업재해의 사전적 예방과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목적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들어온 부분이 특징이고요. 적용 범위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처벌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련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작업장에 사고가 난 경우 공장장이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련해서 포괄적 경영관리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위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히 해상 관련해서는 그 법의 적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사항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선박을 실제 운영해서 이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걸로 이해가 됐고요. 단서 조항에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즉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 조항에서 배제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항공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선박에 대해서 반론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서 운항과 관련 없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질의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항구에서의 선박의 하역 작업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지만 일반적인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이례적으로 보건에 관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해 또는 외국 영해 경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해 또는 외국 영해에서의 해상사고의 경우에도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국 선박 또는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선박이 한국 영해 밖에서 하다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법정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BBCHP 그 선박 매매 조건부 나용선 조건으로 하는 BBCH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대재해법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박안전법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해사안전법과 같이 선박 내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요한 규율이었습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가망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고요. 선박의 검사, 선박시설의 기준,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등이 나와 있었고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솔라스 규정의 ISM을 받아들인 해사안전법도 선박 내에서 해상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주요 규율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선박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5장의 선박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따라 ISM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이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과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호 독립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이 모두 병렬적으로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기행 기준으로 과연 선박안전법과 해사안전법이 참조가 될 것이냐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호에 나오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조치는 회사안전법 46조에 나온 ISM 인증과 사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보호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에 나와 있는 조치들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각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의 조치를 다 취했을 때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최근에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마련한 Q&A를 보면 관련 법령에 산안법과 더불어 선언법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실제 해상사고, 재해 관련 구체적 사례를 보면서 이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떻게 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유독 화물을 양화한 후 항해하던 중 화물창 세정 작업을 하면서 선원이 고착된 세정기를 교체하다가 방독면에 정화통 약품의 효력이 떨어져 방독이 안 됐고, 이에 따라 미얀마 선원과 갑판장이 사망하고 선장이 중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선원이 선박의 안전 업무 절차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BBC HP 선박이었고요. 선박 자체는 외국 선적이었고 한국 선사가 나용선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장 및 선박관리회사의 대표자, 피해가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요.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혐의가 났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해서 밀폐 공간 출입금지 표지 부착 의무 위반으로 기소유예 판정이 났습니다. 이 당시 이 선박에는 영어로 밀폐 공간 출입금지 표지 서식이 있었지만 선원들인 한국인 선원이나 미얀마 선원을 위해서 한국어나 미얀마어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죄가 된다고 보았으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더라도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사건은 LNG 가스성 관련돼서 기관실에서 있던 사고입니다. UAE 후자이라 항에서 묘박 중이던 한국 국적의 LNG 화물선이 벙커링을 하는 도중에 엔진 수리 작업을 했습니다. 기관장과 이기사가 주도를 했고요. 그 두 명의 지휘하에 주기관 피스톤 교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엔진이 크기 때문에 그 위쪽의 데크에서는 기관장이, 그리고 아래쪽에 데크에서는 이기사가 각각 서로 육안으로는 서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 피스톤 교체 작업 중 의사소통이 미흡해서 피스톤을 잡고 있던 크레인을 푸는 행위로 인해서 피스톤이 추락하고 그 아래 엔진의 체인버 안에 들어있던 이 기사가 이 피스톤에 깔려서 압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됐던 것은 내부 절차서에 따르면 항만 당국의 작업 허가가 있어야지만 되는 위험 작업이었는데 항만 당국의 작업 허가가 없이 실시됐다는 부분하고, 벙커링을 할 때는 기관부의 상당부 기관부원들이 벙커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나눠서 동시에 이 엔진 수리 작업을 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과실이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이 진행돼서 선장과 기관장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서 기소됐고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3자 수급인 수탁인이 문제됐던 사례입니다. 이 건은 LNG선인 장승포항 앞바다에서 정박 중에 수중 청소 작업 전문 업체 소속 잠수사로 하여금 선미 외판에 수중 청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잠수사가 불확실한 작업적 익사를 했고요. 사고 조사 결과 잠수사와 감시인 사이에 통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경우에 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원래는 운항 중에는 산업안전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만 이 경우엔 정박 중이기 때문에 그 적용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우에 과연 이 선미 외판 수중 부분이
선사에게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를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인정된다고 하면 결국 도급 영역 위탁 등이 행해진 경우로서 여전히 그 선사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영 책임자는 4조에 나온 각 의무 이행에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그리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조치를 취하는 데 만전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미 선사들은 선박관리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탁을 해놓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회사안전법에 따라서 IS 민정審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치 이외에 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법 시행 초기에 많이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시행령 제정에 좀 참여를 해서 선사들, 해운업계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행령안 4조 5조의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 선원법 및 관련 국제협약, 특히 솔라스를 이행했을 때는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이 해운업, 특히 선박에 운항할 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업계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옥상옥, 중복되는 처벌, 사실상의 결과 책임을 인정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조의 적용 범위에서 해운업을 제외하거나 4조 또는 5조의 개정으로 회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이행하면 면책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대응 방안이 필요한 또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육상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을 책임지게 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육상근로감독관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상사고가 발생하면 육상근로감독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업장을 락다운, 폐쇄시키고 한 달여간 사고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조사 과정입니다.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선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마찬가지로 육상근로감독관이 선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는 채로 선박에 올라가서 선박을 출항 정지시키고 선박을 선박 내를 조사하고 또 각 그 선원들과 선장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 기간, 길게는 한 달까지도 선박이 출항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서 선사로서는 큰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반해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선원이 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선원법에서 선원근로감독관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육상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부분도 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